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지금은 밤 9시 40분입니다. 제가 제 업을 하는 사이사이에 짬날 때마다 계속해서 나름대로 영상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까 번에 영상 남길 때 제가 오늘 월요일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실수였고요. 마치 오늘 월요일 같아가지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탈레반들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행기에 매달려가지고 공포의 대탈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헬리콥터가 떠오르는 장면, 대사관에서는 기밀 문서를 소각하고 탈레반에다가 권력을 넘기겠다, 항복한다 이렇게 되고, 경향신문에서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굴욕적 실패다, 민심을 못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난번 8월 13일 경향신문에서는 카불이 함락되는 게 빠르면 한 달 걸리는데 발 빼는 미국은 그들이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발을 뺐다고 비판성의 제목을 달았어요. 우리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 미군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쪽에 좀 동조한다고 저는 여기는 신문 중에 하나가 경향인데, 노골적으로 한겨레처럼 대놓고 하진 않지만 조금은 그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생각되는 신문인데, 이제 와가지고는 또 미국, 발 빼는 미국에 대해서 비판성이 이렇게 제목을 다니까 좀 안 맞지 않느냐 싶고요. 문 대통령 공관원 교민 철수 최선을 다하라라고 그랬다 그래요. 과거에 베트남 전쟁이 끝으로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보고 자기가 희열을 느꼈다라고 했는데, 2016년 겨울 넘어가면서 대선 구도 때 그것을 이제 홍준표 당시 후보가 지적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대유행했던 게 또 팩트 체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후보들이 쏟아내는 어떤 주장이나 말에 대해서 진위를 밝힌답시고, 그때 제 기억이 아마 서울대에서도 팩트 체크한다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친화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라고 이제 나왔냐 하면, 문재인 자체가, 문재인이 베트남 공산화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다가 아니라, 당시 누구죠? 리영희입니까? 리영희 맞죠? 그 사람의 책에서 그것을 맞추어 내니까 그게 신통방통해서 희열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꿔가지고 문재인 씨를 두둔하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베트남 공산화가 될 때 남베트남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 교민들과 직원들을 마지막까지 이제 귀국을 시키느라고 있다가 억류가 되어버렸던 사람이 이대용 공사가 있습니다. 이대용 공사는 6.25 전쟁 때에도 레전드급의 활약을 펼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이대용 공사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의 찌양입니까? 그런 그 형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취조 당하고 막 할 때 박정희 대통령도 이 이대용 공사 이제 구출하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김일성이가 그 앞서서 베트남처럼 이 땅을 공산화 시키려고 했던 정황 중에 하나인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신영복 씨하고 맞교환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의 형무소에 갇혀 있는 이대용 공사를 취조를 할 때
북베트남 군인들뿐만 아니고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이 가서, 외교관들이 가서 이대용 공사를 가족들하고 만나게 해주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회유하고 협박하고 막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문재인 씨는 그거에 대해서 아마 오버랩이 될 텐데 어떤 기분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봉오동 전투 영웅도 아닐 뿐더러 이 사람이 이렇게 가슴에 턱 이렇게 말이죠. 어린아이들 옛날에 백고무신에다가 볼펜으로 나이키 그래가지고 나 나이키 신었다, 조선 나이키다라고 하는 것처럼 턱 이렇게 권총을 하나 꺼내놓고 있는데, 요게 이제 공산군으로부터, 적군으로부터 받은 하사받은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 공산당에 가입도 하고, 예. 뭐 약간의 진위가 조금은, 저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당시 남아있던, 그래도 조직화되어 있고 체코군으로부터 무기를, 체코군이 이제 적군 백군 러시아가 나누어 가지고 내전을 벌릴 때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쭉 넘어오다가 우리 광복군들에게 넘긴, 그 돈 주고 샀죠. 좀 헐값에. 체코 무기가 당시에 가장 그 첨단 무기였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런 무기를 갖추고 조직화된 광복분들을 와해 몰살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알려져 있는 홍범도는 오히려 거기 그 땅에 안장되어 있는 게 자기의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예, 그 이념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처럼 비슷하게 생기고 말을 같이 쓰면 자꾸 우리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자꾸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어떤 체제를 공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을 억지로 끄집어내 가지고 또 시체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체놀이를 합니다. 임기 내내 장난을 이렇게 쳐요. 이것도 탁현민 장난질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 17년 동안은 적폐청산한다면서 마치 점령군처럼 정적들 처단하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피 흘리고 이리저리 윤석열 앞에 묶어가지고 물어 해가지고 왈왈왈왈 물고 다니고 하다가, 2018년에는 평화쇼 한다고 온 국민 속에 묻고, 2019년에는 반일 관제 캠페인 한다고 국민들 들썩들썩거리게 하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병 가지고 막 까불딱거리다가 이제는 또 공산주의자 시체 데리고 오면서, 유해 데리고 오면서 말이죠. 이 군인들 참 끔찍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군이 공산주의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최고의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일운동, 독립운동에 대해서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독립운동은 항일과 건국을 포함한 용어이고, 항일은 말 그대로 항일일 뿐이고, 조선 체제로 회귀하느냐 아니면은 소련의 공산 위성 기지국을 여기다가 만드느냐, 그 극명한 노선이 갈리게 되는데도 자꾸 우리가 독립유공자다, 광복군이다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이야기하는, 아주 용어가 불러오는 참담한 결과가 지금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 국군과 김원봉, 국군과 홍범도 계속 동일시한다니까요. 조선과 대한민국을 동일시하는 것 같은 역사인식도 마찬가지거니와, 대한민국의 국군이 공산주의자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조직인데, 계속해서 국군과 홍범도, 국군과 김원봉, 문재인 씨는 김달삼에 대해서도 먼저 꿈꾸었던 사람일 뿐인데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이루고 난 뒤에, 역사에서는 이런 아픔들도 있었어, 그런 갈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모두 껴안고 미래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적화를 눈을 시퍼렇게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남한에서 그 종북 세력들이 집권까지 하는 이 마당에 이런 식의 뭉뚱그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북신문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 의미가 크다. 예, 경북신문스럽죠.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는 대구시에서요, 김원웅 아시죠? 광복회장의 기념사. 정말 공산주의자의 면모를 보이는 그런 기념사죠. 근데 뭐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생계형 좌익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김원웅 씨를 비판을 하는 사설을 싣고, 그 밑에다가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송환은 의미가 크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예, 경북신문이 이렇습니다. 지가 무슨 지금 포지션에 있는지도 모르고 말을 막 써대요. 뭐 경향신문도 홍범도에 기이한 어린아이들이 홍범도 사진 앞에서 거수 경례를 합니다. 거수 경례를 합니다. 이 조선일보죠.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같은 분은 잊어서는 안 돼요. 분향소에 참배객들이 줄을 잇는다. 아이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알려주려고 손잡고 나왔다. 75세 대전시 중구. 휴가 나온 현역 군인이 장군님에겐 여야가 따로 없다. 오로지 국가만을 생각하셨다. 그런 단결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현역 군인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토록 바라던 독립된 고국 땅을 뒤늦게나마 밟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왔다. 그토록 밟고 싶은 땅이 아닙니다. 예, 공산화가 된 땅이 아닌데 홍범도를 청와대는 공산화가 됐으니까 데리고 왔으면 뭐 말이 맞겠습니다만은,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국군들을 몰살하게 되는데, 얘야 정신 차려라. 현역 군인 42살 상사,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의 넋을 기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예, 공부가 안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인이든 군인이든 간에. 공군 전투기들이 홍범도 유해 수송기를 호위하면서 그 주변을 날아가면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충성합니다. 정말 알뜰하게 충성합니다. 하늘에서도 거수 경례합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김원웅 기념사 사전 녹화 자리에 탁현민도 참관했다. 안 끼나 싶었습니다. 안양시 수원시에서는 한반도 깃발을 광복절에 내걸었다. 여러분들 혹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TV나 신문에 나오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1945년 8월 15일과 1948년 8월 15일이 날짜가 겹치다 보니 건국절은 지금 문재인 씨 이름 따가지고 문질러져 버린 상황이고, 전부 다 공산주의고 뭐고 뭉뚱그려가지고 항일 코스프레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 완전 빙의가 돼가지고 귀신 들린 듯이 미쳐가지고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의 교수 양무진 씨, 흡수통일론에 대한 착시. 흡수통일론 같은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평화공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북한 핵 그대로 동결하고 북한 체제 그대로 동결하고 계속 집단 수용소화되어 있는 저 체제를 유지, 존속시켜주자는 말이죠. 3대째 백정혈통을 그대로 놔두자는 말입니다. 북한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인영 씨가 나왔네요. 인터뷰를 합니다. 8월 11일 날. 내용은 읽기가 싫고요. 아무도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인가요? 아무도 나를 붙잡아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남파 공작원의 회고록에 이인영으로 추측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거기에서 보면은 이 남파 공작원이 종북주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세포화하려고 이제 이른바 접근을 하죠. 이인영 씨가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그 공작원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몇 마디 나누더니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떴다 그래요. 왜?
혹시나 대공수사팀의 프락치가 아닐까 의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썰 떠보는 거죠. 떠보다가 이인영이가 미끼를 딱 물면 이 자식 네가 간첩하고 내통하려고 라고 이제 붙잡아 갈까봐 프락치인가 싶어서 자리를 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대목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경향신문 이번에 충북 동지회 간첩단에 대해서 혁명과업을 수행한다고? 아니다. 실상은 그들의 실상은 초라하고 미미했다라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이번에 그 8.15 집회에 대해서 나오면서 민주노총도 1인 시위를 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이 문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전쟁 연습 중단으로 한반도 평화 열어내자. 민주노총 민주가 왜 붙는지는 모르겠고요.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원들이 한미연합 훈련 중단하라고 주장을 하고 한반도 평화를 열어내자라고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국가보안법 철회하라, 없애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한국경제신문 분열, 혼란, 고립, 광복 76주년에 돌아보는 우물 안의 항구 뭐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자라고 하면서 제목을 광복 76주년을 달아놨습니다. 그래도 뭐 여기에 밑에 내용에서는 정부 수립 73주년을 따로 작은 글씨로 내놨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명색 한국경제신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눈치 보인다면 해방 76주년 그리고 쉼표 건국 73주년 정도는 한국경제신문이라면 그런 제목을 달아줘야 됩니다. 이 밑에 보면은 한국경제신문에 사훈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창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경제신문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신문 중에서. 근데 요즘 보면은 살짝 위태위태 간당간당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노선을 계속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북신문입니다.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 더 이상 못 참는다. 주민들 단단히 불났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특수임무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자기들이 고생을 했고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했는 건 했는 건데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 보면은 사뭇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자기들이 그렇게 젊은 시절에 청춘을 바쳤던 게 공산주의자들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분들이 행사하는 걸 보면요. 뭐 수상 스키를 막 타기도 하고 하면서 독도 울릉도 주변에서 독도 지킴이 행사 8월 15일 날 지금 우리는 항의를 해내고 해방을 해내야 되는 지금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통일을 북진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시대적 미션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게 특수임무유공자회라면서 독도 지킴이 행사라는 걸 8월 15일 날 하면은 안 맞겠죠. 안 맞겠죠. 잊어서는 안 될 친일의 기억. 경향신문 광주시 단죄문 설치 따른다. 중앙청은 박살냈었지 않습니까? 김영삼이 4.3 추념일 5.18 기념일 내년 달력에 표기된다. 이 정권으로서는 충분히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4.3과 5.18을 연결하고 이러는 것만 보더라도 5.18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5.18이 4.3과 같은 그런 내란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건지 그걸 실토하는 건지는 역사가
지나야 완전히 벗겨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홍보를 할 때 지금은 김상중 씨는 안 나왔고 그 가수 B로 불리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태극기를 걸고 김상중 씨는 이것마저도 국뽕으로 연결시키면서 하는 광고를 냈는데, 물론 그거는 광고주들이 하는 거긴 하지만 김상중 씨는 그런데 즐겨 나오죠. 근데 바디프렌드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져가 수입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토종호랑이 5마리 자연번식으로 나왔어요. 에버랜드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공개한다. 우리는 어떤 땅의 지형에 대해서 그런 게 있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어떤 영혼의 신이 있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신이고, 지금 우리 한국에도 단이라고 하는 걸 상품화 해가지고 미국에 가면은 한 지역에다가 마고상 뭐 굳이 비유하자면은 성모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역할로서 동상을 거대하게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흙을 파와가지고 팔기도 하고요. 돈으로. 뭐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뭐 그냥 그 사람 사는 방식이긴 한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호랑이를 우리 민족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상정해 놓고 호랑이라는 걸 우리 민족과 등치시키면서 뭔가 우리 민족의 영혼이 실려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토템적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유독 토종 호랑이라고 하는데, 토종이 무슨 개념까지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어제 등산을 갔다가요, 남산에 그 구석에 바위가 커다란 게 이렇게 막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바위가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포개져 있다 보니까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틈이 있는데 들락날락 했던 것 같은 틈이 있었어요. 사람 어른 2명이 들어갈 만큼의 약간 넓은 공간도 있고, 근데 그 옆에 발자국이요, 제가 사진 찍어서 남긴 것도 있거든요. 제 주먹보다 약간 커요. 꾹꾹 이렇게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멧돼지 발자국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제가 그 순간 얼마나 오싹하는지 말이죠. 어째 따라 또 산에 등산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 바위가 있고 한데 산짐승 나타나면 감당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오싹하더라고요. 지금 호랑이 이야기 나오는데, 호랑이 사냥을 일본 사람들이 했다,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본인들의 호랑이 사냥이 마지막 경주에서 끝으로 이제 기록이 없는데, 그 호랑이가 왜 내려왔습니까? 호랑이 마지막 사라지기 직전에 발버둥이었거든요.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산에 나무는 왜 없습니까? 산업화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땔감으로 쓰다 보니까 민둥산이 되니까 생태계가 호랑이가 살 여건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민가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겁니다. 사냥감으로. 사실 호랑이가 사람 사냥하러 내려오는 동물은 아니죠. 예, 다른 걸 먹을 걸 찾으러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면 고란이라든지 멧돼지 떼가 민가까지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신고가 들어오니까 호랑이를 잡으러 갔던 것이죠. 근데 그 사진을 걸어 놓고 말이죠. 대호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영화 보고 자꾸 그런데 이제 또 빠져들게 되는데, 산에 호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산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등산객들이 뚝 끊겨버릴 겁니다. 경주에 한 마리 나왔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아마 사람들이 등산을 안 갈 거예요. 아니, 호랑이가 뭡니까? 사나운 들개가 나타났다라고 해도 아마 안 갈걸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사냥했는 게 그렇게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산에다 호랑이 풀어버리면 됩니다. 일본인들이 머리 단발령을 내렸다. 너무 더러웠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찬빗으로 긁으면은 이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선배 세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6.25 전쟁 전후로 했어도 그렇게 더러웠다지 않습니까? 학교 가면 막 이렇게 약부모 해가지고 소독 막 하고 말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 그 머리까지 따 놓으면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났겠습니까?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확 쳐버렸던 겁니다. 그거 머리를. 한복은 또 어떻습니까? 여성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한복 입고 있다가 대소변이라고 한번 볼라 치면은 몇 겹을 걷어내다가 말이죠. 만약에 급한 상황이면은 옷 벗겨내다가 거기다가 실수해 버릴 수도 있는, 정말 실용성이라고는 없는, 보온 효과도 떨어지는
집 하나 쭉 내려가지고 딱 볼일 보면 되는 것인데, 그럼 지금이라도 억울하면 한복 입고 산에 호랑이 풀고 머리 기르면 돼요. 지금은 아무도 머리 기른다고 한복 입는다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하거든요. 특히나 좌익 진영에서 보면 개량 한복을 많이 입습니다만은 그 이념에 따른 드레스 코드도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광복절을 맞아서 통일 염원 벽돌 삿기 완공했다. 한시준이라고 하는 사람, 독립기념관장을 맡고 있나 봐요. 이 사람하고 그것도 누구죠? 환단 고기 떠들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산에다가 일본인들이 쇠말뚝 박았다고 쇠말뚝 신화를 만들어냈던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참 이 사람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자랑스럽다. 독립유공자 유공자들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광복군 총사령부 모형들을 세워놨는데 엄마가 어린 애들 데리고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건사업이던, 말도 잘못해놨네요. 어느 신문이죠?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왜 이런 자꾸 실수를 하는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까? 대한제국 임시정부입니까? 동아일보입니다. 독립운동 역사 실감나게 체험하세요 라고 하면서 젊은 커플이 한복을 입고 유관순 코스프레 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고사리 손으로 만든 태극기. 이 아이들은 항일의 의미를 닮은 태극기를 그렸을까요? 교육을 받을 때. 대한민국 건국을 염두하고 교육받고 태극기를 그렸을까요? 중앙일보, 3,000톤급 첫 국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발진한다. 우리나라 배, 이런 잠수함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조선 사람들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도 연평해전을 겪고 천안함을 겪고 이렇게 해오면서는 그래도 대한민국 군인의 상징들을 붙이고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조선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지만은 조선과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조선과 단절하지를 못했어요. 탈조선을 하지 못했다니까요. 경향신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의 영웅들 오래 곁에 있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사진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여기 여성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한성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는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운동을 벌여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 특히 여기 관람하고 있는 여성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세계일보, 북괴 한미훈련 계속되는 관계 개선 없다라고 경고하니까 대화 여지는 남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대화 여지는 남겼다. 그래도 매일경제도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했지만 김여정이가 대화 여지는 남겼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여정 여사님, 대화 여지는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비굴하죠. 정말 비굴합니다. 한국일보, 수원시 안점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2018년 영면한 위안부 할머니다. 소녀상을 이렇게 입고 꽃이 있고 시민들이 이렇게 만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출소한 뒤에 피켓을 들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규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요, 인원수만 해도 제법 모여 있네요. 8월 10일 날 광화문에는 2명 이상도 못 모이겠는데, 청년단체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얘들은 지금 최근에 충청도 간첩단 사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올 때도 보니까 진보당인가요? 거기하고 이석기 석방하라 이런 플래카드 붙어 있던데, 간첩단이 잡혀도 겁을 안 먹어요. 도무지 겁을 안 먹어요.
조선일보입니다. 카불 함락 초읽기. 예, 여기 보면은 어린애들 나오잖아요. 여자애들도 있는데,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여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프간 대통령궁을 장악한 탈레반이 전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예, 전쟁이 끝났으니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평화가 오는 겁니다. 평화가 옵니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옵니다. 우리를 노리는 적과 싸워서 자유를 쟁취해도 평화가 오고요. 적에게 함락되어도 평화가 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종전선언을 했기 때문에 평화가 지켜진 건 아니죠. 종전이 되었기 때문에 북괴가 쳐들어 내려오지 않은 건 아니죠. 평화가 지켜진 건 아니죠. 한미동맹 때문이었습니다. 예, 미국이 떠나고 나니까 전쟁이 끝났죠. 평화가 온 겁니다. 이런 평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하는 인과관계도 맞지 않은 대립구를 딱 앞뒤로 맞춰놓고 사람들을 현혹을 하는 거죠. 전쟁이냐 평화냐. 굴복을 해도 평화고, 이렇게 나라가 함락이 되어도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성들, 특히나 어린 여성들이 이런데 정처 없이 위안부 상황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이재용 풀어줬다고 교탄을 하거나 이석기 석방하라고 교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까이 다가가지고 뺨을 정말 수차례 때려주면서 야, 이 딸아야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정말 일러주고 싶습니다만은, 네가 네 꼬라지가 나라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라고 정말 혼쭐을 내면서 정신 차리게 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지금 카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교민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귀환시켜라고 문재인 씨가 말했다고 하는데, 베트남에서도 고스란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 학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남베트남 공산화 될 때 보였던 정황들이 고스란히 판박이로 계속 우리나라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경주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전국구로 활동하는 법륜이라고 하는 그 중이 있는데요. 본명은 최석호입니다. 과거 베트남에서도 남베트남에서도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심지어 극단적으로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평화를 외치면서 셀프 화형식을 하고 했던 그런 승려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승전 남북 연방제 하자는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평화하자는 게 그 최석호 씨의 강연에 막바지에 항상 말하는 겁니다. 말을 아주 재밌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주 사람들도요, 그 사람 팬 엄청 많습니다. 예, 엄청 팬이 많습니다. 정처 없이 그냥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압력밥솥에 밥이 되기 직전에 픽픽픽픽픽 하면서 이렇게 압이 차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압력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잘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